3월 24일 중간대시 일정입니다. 자, 이번 주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죠. 어제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테러가 발생했는데 사상자가 200명이 넘게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러시아에서는 범인을 색출을 했고 지금 2명 이상 용의자를 잡았죠. 영상 여러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 영상이라든가 뭐 이미지를 많이 보셨을 건데 너무 좀 끔찍하기 때문에 안 보시는 걸로 좀 추천 드리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범인은 잡혔는데 범인은 이제 IS 라고 하죠. 이슬람 극단 세력이라고 하는데 러시아에서는 얘들이 우크라 쪽으로 도망쳤다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지금 또 범인을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S가 일단은 범인으로 밝혀졌고 이게 과연 러시아에서 어떠한 그런 행동을 취할 건지가 좀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미 이 미국에서 이 러시아 대사관에 모스크바의 극단주의자가 테러를 임박했다고 공유를 했어요. 이게 3월 8일 날 뉴스입니다. 3월 8일 날. 3월 8일 날 이미 공유를 했고 내용을 그리고 이 테러가 나오기 하루 전에도 주말이니까 미국에 러시아에 있는 미국인들에게 이걸 공문을 보냈대요. 테러 주의해라고.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서는 이거 너희가 어떻게 알았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정도고 이게 좀 시리아 IS가 어디서 엮였냐면은 지금 시리아 내전 중에 러시아가 시리아 정규군을 도우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리아에서도 이 IS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IS가 시리아 그 반란군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여기에 지금 시리아에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가. 그리고 실제로 시리아군을 도와서 IS군을 공습하기도 했고 그래서 둘이 관계가 안 좋긴 안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IS로 좀 밝혀지면은 사실 다행이란 말이 좀 그렇지만은 확대가 되진 않을 거다. 이게 추가적으로 만약에 정말 억지를 부려서 우크라이나가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 정말 전술핵 날아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프랑스가 러시아의 파병을 거의 확정적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네. 그래서 파병이 된다면은 여기 보시면 시나리오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파병이 된다면은 정말 이 전쟁이 지금 3년 차로 접어들고 있는데 확대될 수 있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폴란드 총리는 이런 얘기를 했죠. 이미 우크라이나에 유럽연합의 일부 군대가 주둔해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게 되면서 이 러시아의 이 모스크바 테러가 어떻게 진행될 건지 이거 사실 증시에는 좋은 영향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날 좀 글로벌 증시 특히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여러분들 이 3월 달에는 슈퍼라는 단어가 많이 붙었죠. 네 이번 그 지지난주에는 슈퍼위크 네, 금리 통화 정책 슈퍼 위크였고 지난주에는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네, 반도체 슈퍼 위크였죠. 엔비디아의 GTC 2024 마이크론 테크노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뭐가 있냐면은 슈퍼 주총데이. 네, 슈퍼 위크 주총데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좀 이번 주에도 변동성이 시장에 많이 높아질 것 같다. 자, 우선 다행인 점은 주요국 금리가 이번 슈퍼 위크를 통해서 스위스가 기술적으로 금리를 인하했죠. 금리를 인하했고 다른 국가들도 대부분이 동결합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이제 더 이상 없다. 일본도 0.1%였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금리 인상은 없다는 점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일본의 변동성에 따라서 일본은 지금 7월에 그리고 10월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하게 되게 되면은 이게 또 국채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어가지고 그게 좀 리스크가 될 수 있지만은 다행스럽게 대부분의 국가들이 6월 달에 한 차례 금리 내릴 거다. 일단 여기에 유럽연합이랑 미국은 6월 달 금리 인하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6월 달 금리 인하 하게 된다면은 그래도 증시에서는 나쁘지 않는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들. 밀려도 좀 어때요? 밀려도 7월 달인데. 네, 그리고 뭐 더 밀려도 9월 달인데. 그러니까 결국 올해 3회에는 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시면은 3월 달에 금리 동결하셨죠? 1, 2, 3, 4, 5, 6. 6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2번 중에 한 번은 이제 금리 인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3번 금리 인하는 확정적이기 때문에 뭐 정말 빠르면 6월 그리고 늦어도 정말 늦어도 9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진행하게 되면서 금리의 이 고점 구간대가 낮아진다. 이런 것들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나쁘지 않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다음 주죠. 네, 슈퍼 주총대회가 열립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들 주식을 한 종목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뭐가 문제냐? 주식을 여러 종목을 대형주도 여러 개 분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주총이 한 군데서 이렇게 열려버리니까 참여를 못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도 참석하고 저기도 참석하고 그래서 사실 뭐 기업들의 미래 전망이라든가 가이던스라든가 실적 이번에 왜 이렇게 안 나왔는지 설명을 사실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요새는 유튜브로 이런 것들을 중계를 하긴 하죠. 유튜브로 중계를 하긴 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좀 너무 뭉쳐 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야 지금 다른 나라들은 전부 지금 주주총회 인터넷으로 하는데 전자투표로 하고 전자로 하는데 우리도 이제 전자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 3년 뒤에 한답니다. 3년 뒤에 네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도 3년 뒤부터는 이 정기주총 여러분들 뭐 안 가셔도 인터넷으로 보시면서 그거를 내가 MTS라든가 뭐 ATS 이런 것들로 투표를 할 수 있게 좀 만든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28일 날에 무려 319개사가 하루 동안에 네 슈퍼 주총을 하기 때문에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물렸죠. 더 늘었네요. 지금 464개사 코스닥, 코스피 163개사 엄청나게 몰렸죠. 이 끝에 28, 29일에. 그래서 이때 또 변동성 당연히 체크하셔야 된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뭐 지난주, 지지난주까지는 사실 일정이 대비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서 잘 버텼는데 이번 주 글로벌 증시는 러시아 테러랑 슈퍼 주총대회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변동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변동성이 나왔는데 특히 일본 독성 쇼크 증후군 STSS 관련 테마주들이 굉장히 크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상승 종목들 대부분이 이 종목들이에요. STSS 종목들. 그러니까 그동안에 정말 최저점으로 조정이 나왔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로나 관련 테마주들이 여기 엮이면서 크게 올랐는데 이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손만 씻으면 안 걸립니다, 여러분들. 이 코로나처럼 감염성이 막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치사율이 높은 거지. 그래서 너무 이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누가 올립니까? 당연히. 정말 자극적이게 막 치사율 30% 뉴스 갑자기 지난주에 쏟아졌죠. 이게 누가 올리겠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세력들이 만드는 거예요. 네. 이게 거의 향토병이거든요. 일본에서는 향토병인데 갑자기 이거를 일본 여행을 그렇게 많이 갔는데도 안 올리다가 매집하고 뉴스 올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세력들은 이렇게 이슈 만들기를 좋아한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 주 개별적인 종목들은 조금 재밌는 게 원래 개별적인 종목들 최상단 항상 신규 상장 종목들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신규 상장 종목들이 굉장히 약해졌죠. 왜냐면은 그 수급들이 다 밸류업으로 가서 그래요. 원래 신규 상장 종목들이 받쳐주는 거는 당 초반에 이제 보유해서 물량들이라든가 기간에 처음에 수요했던 그 공모했던 주식들이 쏟아질 때 보통 신규 상장 종목들을 외국인 기관들이 받쳐주면 진짜 크게 오르거든요. 2, 3연승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종목 수급들이 전부 지금 밸류 프로그램에 가버리니까 수급이 없어요. 지금 코스닥 이라든가 신규 상장 종목들. 그래서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번 좀 보시면은 정치 테마주들이 코스피 종목들의 이제 고기를 드러내기 시작했죠. 조국 관련 테마주가 제일 강세가 나왔고 그다음에 한동훈 관련 테마주도 강세가 나왔다는 점들 이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코스닥 여러분 정치 테마주가 왜 코스피 종목만 갑니까? 보통은 인맥주고 그 인맥주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라든가 대표가 된 주식들이 관련주 엮이기 때문에 지분이 많이 없는 코스닥에서는 테마주가 잘 대장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종목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감사 시즌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투자주의 한기 종목 해제된다고 하면 50%씩 올라요. 그렇다고 이 종목의 모멘텀이 바뀝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주식을 받쳐주는 거는 실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 코스닥의 시장 종목들의 실적을 좀 받쳐줄 수 있는 거는 금리가 인상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활성화되고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국가가 많은 이런 코스닥 종목들이 결국 수출을 많이 해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소비가 촉진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당분간은 코스닥 종목보다는 코스피 종목으로 제가 이 말을 한 올해 계속 드리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계속 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드릴 것 같습니다. 5월 달까지는 이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주 월요일에는 재무부 2년 만기 국채 입찰이 있고요. 굉장히 중요하죠. 네, 단기 금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일본은행의 금정책 결정회의 의사록에서 7월달, 10월달에 금리 인상 추가를 하는지 여기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IMBDX 네, 공모청량 한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요일에는 뭐 큰 이슈 없어요. 미국에서 이번에 화요일에는 네, 경제지표 발표가 있고 큰 이슈 없지. 옛날에 그 보아오 포럼 요거 옛날에 또 하면은 중국 관련 테마주도 많이 올랐는데 코드 번호 구로 시작하는 종목들은 좀 안 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엔젤 로보틱스가 신규 선정하는데 요거 희망 밴드가 굉장히 크게 초과하면서 뭐가 올랐습니까? 최근에 로봇 관련 테마주가 또 많이 올랐죠. 엔비디아가 뭐 로봇 교육소를 만든다 이런 이슈도 나왔기도 했는데 항상 이렇게 신규 상장했을 때는 제로 소멸을 유지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뭐 큰 이슈는 없어요. 수요일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 공장, 자동화 산업전을 개최하고 글로벌 블록체인 컨퍼런스 비드라시아 개최를 합니다. 보통 여러분들 수요일날 목요일날 코엑스, 뭐 킨텍스에서 행사를 많이 해요. 근데 진짜 정말 예전에는 이런 게 행사 같은 거 하면은 그 관련 종목들이 참가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요새 이런 것들이 힘을 많이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체크만 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계청 1월달에 인구 동향 발표하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저출산 관련 테마주도 한번 움직일 수 있다는 점들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슈퍼 주총대회가 있으니까. 그리고 국회의원 드디어 공식 선거운동. 여러분들 이제 창문 닫으셔야 됩니다. 밖에 날씨도 좋은데 창문 닫아야 돼요. 또 밖에 그 이상한 자동차 돌아다니겠죠. 우리나라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우리나라만 막 자동차에 노래 틀고 다니잖아. 전 세계적으로. 왜 우리나라에서 그런 게 어디서 그런 선거운동이 시작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제 창문을 닫아야 된다. 네, 4월 9일까지는 창문 열면은 또 이상한 그 포토에다가 확성기 달아가지고 또 사람들 괴롭히니까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고, 제가 관련 테마주들 오늘 올려드리려 그랬는데 너무 늦었네요. 오늘 싸움 한다고. 네, 오늘 이상한 사람 2명이 저를 괴롭혔죠. 자, 그리고 뭐 금요일에는 네 2월 PC 중요합니다. 네, PC 지표, 개인 소비 지표 발표를 하게 되고, 그리고 뉴욕 오토쇼에 참가하게 되는데 기아, 현대차가 참가한다는 점들, 그리고 뭐 한국은행 뭐 이런 발표가 있고요. 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간 시장에 사실 이번 주는 여러분 분기가 끝나는 달이죠. 1분기가 3월달에 끝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분기가 끝날 때 리밸런싱을 많이 합니다. 종목들에 리밸런싱을 많이 하고 여기에 주총까지 엮여 있어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기관과 금융투자 증권사들이 포트폴리오를 변경한다고요. 가이던스를 제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종목들에 대한 리밸런싱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기 좀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주 영상으로 찍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